의무의 확보수단 나오죠. 이 부분도 시험에 이제 잘 나옵니다. 자, 직접적 수단과 간접적 수단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 봅니다. 자, 우리 행정경찰 있죠. 행정경찰이 국민에게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는 소극적으로, 유지니까 소극적이죠. 소극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라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침해나 위험을 야기한 국민에게 행정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찰 작용을 한다 그랬어요. 경찰 작용. 자, 이 경찰 작용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이제 모든 행정관청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하는 작용을 이제 행정기관, 우리 경찰, 행정경찰 포함해서 이제 행정관청이 국민에게 하는 작용을 우리는 행정작용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정작용의 가장 큰 개념이 있고, 이 안에 이제 행정행위란 게 있고, 행정행위와 똑같은 게 이제 처부인데, 처부인 좀 더 큰 개념이다 그랬어요. 처부이란 것은 행정행위 플러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준하는 행위. 그래서 행정행위는 강학상, 학문상 개념, 처부는 행정소송법상 개념,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소송의 대상은 위법한 처분, 그다음에 부작위라겠죠. 그래서 행정행위도, 이에 준하는 행위 중에 대표적인 권력적 사실행위도 전부 다 행정소송의 대상 등이 이제 된다 그랬어요. 오케이. 이렇게 봤어요. 쭉 우리가 좀 전 시간에 봤다. 그러면 이 경찰 작용, 행정 작용 중에서 이제 명령적 행정행위를 받고, 그 다음에 형성적 행정행위를 받다. 자, 명령적 행정행위를 우리는 접법요건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형성적 행정행위를 우리는 효력요건, 유효요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명령적 행정행위는 하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허가, 그 다음에 면제 이런 것들이 있다. 형성적 행정행위는 특허, 그 다음에 인가, 대리 이런 것들이 있다. 대리, 인가를 우리는 승인 이렇게도 한다 그랬어요. 특히 이제 이 허가, 특허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행정소송에 가서 원고적격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하명도 중요하고 그랬다. 우리는 이제 하명과 허가 쭉 봤었어요. 그러면은 하명 있죠, 하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무가 발생한다 했죠. 그래서 자기 의무라는 게 발생한다. 자기 하명을 했을 때는 자기 의무가 발생하죠. 자기 의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부작위 하명을 했을 때는 부작위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수인 하명을 했을 때는 수인 의무가 발생하고, 급부 하명을 했을 때는 급부 의무가 발생한다 했어요. 그러면은 하명을 했을 때 하명받은 국민은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행을 해야 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강제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 의무를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상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행정벌의 대상이 된다 그랬어요. 행정벌의 대상이 된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자, 하살표가 조금 잘못 났네. 행정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의무를 이행 안 했을 때는 강제 집행, 위반했을 때는 행정벌을 부과한다 그랬어요. 행정벌. 그러면 강제 집행의 수단에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가 대집행이라는 게 있어요. 대집행. 대집행이라는 게 있어요. 대신 집행한다. 그 다음에 집행벌이라는 게 있어요. 집행벌. 집행벌. 그 다음에 강제징수. 강제징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직접강제. 직접강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 행정벌 있죠? 행정벌. 행정벌은 이 부분 올까요? 행정벌은 행정형벌. 행정형벌.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 두 가지가 있다. 질서벌 두 가지가 있다. 자, 행정형벌. 형벌은 여러분들 형법 강론에 있는 범죄 있죠? 범죄.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우리는 형법 총칙에 배우는 형사벌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형사벌이 사자 빼면 형벌이죠.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앞에 행정이란 말이 붙었죠. 이 말은 행정법을 위반했을 때 그 행정법에서 형사벌을 직접 규정하고 있을 때, 오케이? 이때 부과하는 걸 말한다. 우리 경찰 공무원이 정치운동 하지 말아 했죠. 국가공무원법에서. 그럼 정치운동 했을 때는 국가공무원법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 이겁니다. 집단행동하지 말아 있어요. 국가공무원법에서. 오케이? 집단행동했어.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겠다. 이게 행정형벌이야. 오케이. 행정질서벌이라는 것은 경미한 질서 위반 행위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다. 그래서 이 행정질서벌과 관련된 벌이 관계되는 근거법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입니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자,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두셔야 돼. 기본반 했을 때 이런 내용 안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의무들이 있고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저렇게 되고 위반해서 처벌 저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하고 넘어갔어요. 심화방위 때문에 우리가 기본 이론에 했었던 것들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좀 심화적 내용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을 좀 이따 보는 거고, 시험에도 가끔씩 잘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부과하는 게 강제 집행이라 했어요. 자, 봐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 이행하도록 하는 거죠. 이행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장래 이행을 촉구하는 거고, 위반이라는 건 이미 위반이나 행위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건 과거입니다. 과거의 위반의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질서벌이나 행정벌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경찰의 결혼이기 때문에 행정상을 경찰상, 행정벌을 경찰벌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대집행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행정상 강제 집행 우리는 네 가지 수단이 있는데 대집행, 집행벌, 강제징수, 직접 강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 세부적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이 불이행했을 때 강제 집행, 위반에 행정벌을 부과하는데,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는데 권력적 사실행위 등에 해당되는 거죠. 강제 집행 이런 것들은. 자, 대집행을 봅니다. 대집행. 세부적 내용 들어가게 되면 대집행이라는 것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거죠. 의무 불이행. 그 중에서 이제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에 하라는 의무인데 제3자에 의해서 대체가 가능한 대체적 자기 의무에 불이행했을 때 부과하는 게 대집행입니다. 대집행. 그러면 집행벌이라는 것은 비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했을 때 해야 될 의무인데 제3자 등의 대체가 안 되는 이러한 자기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부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제준수라는 것은 그 다음에 여기 부작위 의무의 불이행 등이 있을 때 부과하는 겁니다. 강제준수라는 것은 금전급부 의무,
금전급부 의무에 불이행했을 때 부과하는 겁니다. 세금 내라 했는데 안 냈을 때. 직접 강제라는 것은 대체적 자기, 비대체적 자기, 부자기 의무, 금전급부 의무 등을 불이행했을 때 이런 대집행 등을 사용하는데, 이런 대집행 등을 사용해서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직접 강제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무에 불이행이 있을 때, 불이행 시 해당의 강제 집행 수단을 사용하고도 안 돼. 이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해지는 게 직접 강제다. 이거 직접 강제다. 최후 수단으로서 하는 거다. 최후 수단. 그러면은 대집행이라는 것은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집니다.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하고, 그 다음에 집행벌은 건축법에 근거하고, 이런 국세 징수법에 근거합니다. 징수법에 근거하고, 요거는 뭐 식품위생법, 뭐 출입구 관리법, 그 다음에 뭐 집시법 등등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최후의 수단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근거법에 시험에 나왔던 게 강제징수죠. 징수. 세금을 강제로 징수한다 그래서 징수법입니다. 이렇게 잘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내용도 쭉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우리 이제 행정경찰 오면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국민에게 명령 강제할 때 명령을 하는 거죠. 하명을 하는 겁니다. 하명에서 의무가 발생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제 집행을 하는 거죠. 즉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침해나 위험을 야기한 국민에게 먼저 명령을 한 다음에 명령에 의해서 발생하는 의무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케 하는 거죠. 이행케 했는데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런 수단을 사용하여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침해, 달마로 이해, 장애, 경찰 위반 상태 또는 그 위험이 급박합니다. 급박해요. 급박하다는 말은 목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목전이라는 게 뭐죠? 눈목전 앞전자,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하고 의무 발생하고 의무의 이행을 기다렸다가 이행하지 않으니까는 강제 집행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바로 뭐 한다? 바로 하명을 하고 바로 뭐 한다? 의무를 강제 집행하는 거. 이거 우리 뭐라 한다? 바로 한다 했어요. 즉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행정상의 즉시 강제 이렇게 표현한다. 즉시 강제.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행정상의 강제 집행을 하는데 즉시한다. 하명과 동시에 강제 집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행정상 즉시 강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상의 즉시 강제하고 행정상의 즉시 강제, 그 다음에 행정상의 강제 집행 나오죠.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 하느냐? 행정상의 강제, 행정강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정강제.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돼. 행정강제. 우리는 뭐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강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또 시험에 나오는 게 즉시 강제와 강제 집행의 차이점 등이 나오죠. 가장 큰 차이점 뭡니까? 강제 집행은 하명을 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발생하고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하는 거고, 즉시 강제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침해나 위험이 급박하여 목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명과 동시에 강제 집행하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강제 집행은 의무의 존재 및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고,
즉시 강제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제 집행은 이런 법들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법들에 근거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즉시 강제도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겠죠. 왜? 강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즉시 강제 집행하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거죠.